그러면 그거 필요하다고 다 증세를 하고 하면 나중에 그거 다 누가 부담합니까? 예. 청년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상 국가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야 된다. 집권 여당의 책임은 돈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쓰는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청년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에 들어가는 재원이 엄청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거 필요하다고 다 증세를 하고 하면 나중에 그거 다 누가 부담합니까? 예. 청년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어도 청년들에게 그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재원을 좀 제대로 잘 쓰는 게 더 선제적인 조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왜 정부가 뭐 법인세 감면이라던가 이런 걸 왜 추진하고 있는가? 사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세원을 마련하고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업들도 활동을 잘해야 되고 근로자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우리가 복지정책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증세를 하는 것보다는 법인세를 낮춰서 좀 더 기업 활동을 높이고 투자와 고용을 통해서 재원 마련이 더 가능하다는 예. 게 많은 이제 연구에서 나온 이제 결과에 기반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돈 그릇이 작은데 거기서 아무리 조정해봐야 쥐어 짜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세원들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대단히 게으르고 안 하려고 하고 이미 걷고 있던 세금도 깎아주는 형태로 가지고서는 말로는 저출산 대책하겠다 뭐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인 거죠. 그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모든 사회 서비스 정책들을 확대하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걸 얘기하지 않으면 국민들 속이는 것이 될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난해 국세 수익 감소가 법인세가 23%, 양도세가 40%, 종합부동세가 19%예요. 고가에 텅텅 비고 있어요. 비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뭘 해주겠다고 하는 걸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그럼 결국은 고간이 비면 국민들의 서비스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민들의 호주머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단순한 원리를 그냥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중독화된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내핍을 강요하고 실제로는 또 선거 되니까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하는 거는 국민들 속이는 것이다. 예. 예. 세금을 더 걷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걷던 세금을 왜 안 걷느냐. 예. 예. 아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 감면이 좋지만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과 슈퍼리치의 세금을 왜 깎아주자는 거죠. 예. 예. 그 돈은 굉장히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야 될 돈인데 그걸 왜 안 걷냐는 거예요. 예. 돈이 다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문제는 또 돈으로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재원 마련 방안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례는 저는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유전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노르웨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 돈으로 살포를 하거나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다 모아서 국부 펀드를 조성을 했고 그 펀드의 규모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보다도 한 1.5배 정도 클 정도로 조성이 돼서 그 돈으로 정말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도 정말로 자신의 임기 안에 어떤 인기 정책을 펼치거나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1990년부터 시작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결심을 했던 정치 리더들의 그런 자세를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금성 지원이냐 아니냐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국가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현금성 지원이 그러면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방세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기초지자체 단위로 2009년부터 21년까지의 정책 효과를 분석을 했는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것보다 지역의 인프라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더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현금성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뭐 월에 얼마 이런 방식으로 쥐어주는 것보다 실제로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방식으로 투자된다면 시민들이 훨씬 더 효용성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사실 돈이면 다냐, 모욕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말씀도 너무 공감이 갑니다. 사실 대한민국 너무 어린이와 아이를 차별하는 사회거든요. 노키즈존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입니다. 이런 차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대응, 문화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도 저는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아니었지만 너무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정책의 주제라고 봅니다.